오늘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입니다. 좋은 기업은 어떻게 찾을까? 이건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찾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찾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것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 A부터 뭐 Z까지의 어떤 기업이 여기서 다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한다고 우리가 시작을 생각을 해봅시다. 같은 위치에서.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 어떤 기업은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이렇게 기다가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처음부터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는 기업이 있고 어디는 건 만나겠죠. 그다음에 가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기업이 있고 처음부터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이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기업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악의 구렁텅이로 갔다가 다시 재기해서 올라가는 기업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업은요, 과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10에서 15% 정도 됐던 개발도상국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는 이게 구렁텅이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즉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조금 아다리도 잘 맞고 시대도 잘 맞고 어떤 그 판단도 뭐 항상 옳은 판단을 하기 그렇잖아요. 그 판단이 조금 그렇대더라도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주다. 그 좋은 기업은 여기돼요. 여긴데 어 주식에서는 결국에는 좋은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을 기업을 찾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아니라 이제 회사의 그 성장이라는 것은 뭐 이익도 있고 매출액도 있고 규모도 있고 뭐 자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통틀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는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고 어떤 회사는 여기서 성장을 해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 기업을 찾는 데 지표는 여기는 미래 가치잖아요. 여기는 미래라고 봅시다. 여기가 현재예요. 지금 현재. 여기 현재. 여기서 이건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리고 여긴 과거잖아요. 과거. 근데 과거가 이렇게 올라간 것도 있고요. 이렇게 올라간 것도 있고요. 그냥 그대로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급격한 하락은 아니지만은 살짝 떨어진 것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는 현재 요 지점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땠냐. 여기도 과거에서 지금까지 어땠냐. 과거에 지금까지 어땠냐 이건데 이거 A, B, C라고 하면 놓자고요. 그럼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 이 과거 세계 A, B, C를 보고 미래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은 B랑 C가 좋아 보입니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회사다. B랑 C. 그렇죠. B는 뭘까요? B는 삼성전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C는 막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B, C인데 여기서도 제가 또 하나 좀 말씀드려보면은 D도 있어요. D는 이런 기업. 이렇게 지수 함수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 이 D.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다시 멈출 수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미래에 우리가 이거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A, B, C, D를 보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거는 B, C, D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A는 안 좋다는 걸릴 수 있어요. A는 걸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A 데이터는 어때요? 우하향을 하잖아요. 우하향을 한다는 건 걸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하향에 걸러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제 매출액. 이게 뭐냐면 영업이익이면 안 됩니다. 영업이익은 이거는 해당이 안 돼요. 일단은 매출액이 주는 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매출액이 주는 게 가장 큰 회사의 리스크입니다. 이거를 아시면 좋아요. 영업이익은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줄 수 있어요. 뭐 내가 투자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인원을 많이 뽑았다든지 뭐가 뭐 원가가 올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게 매출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도 이제 많이 보면은 영업이익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A라는 걸 거르기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채 비율이 줄어야 됩니다. 부채 비율이 늘면 안 됩니다. 이 기본적인 거 두 개로 우리는 A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A를 제거하는 방법이 아니라 B, C, D를 통해서 어떻게 미래의 상승을 추정을 할 수 있느냐 이건데, 거꾸로 말하면은 이 횡보에서 가장 큰 조건은 미래의 가치는 결국에는 매출액 상승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투자 지표를 보지 마시고 재무제표의 각 항목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론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투자 지표에 대한 안정성, 성장성 이런 것들을 봐야겠지만 미래 가치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미래 가치라는 거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서울대 갈 학생을 찾는 거예요. 얘는 전교 1등인데 전교 1등이 서울대 갈 확률이 높겠죠. 근데 당연히 전교 1등이니까 서울대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주식에서는 그 가치가 반영이 돼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재무제표를 보고 다 보면은 가장 좋은 재무제표, 현재 상태 제일 좋은 재무제표의 스탠다드는 대기업 중에서도 삼성전자예요. 예. 영업 현금 흐름이나 투자 현금 흐름이나 손익계산서를 보거나 다 보더라도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투자할 게 아니라 미래에 좋은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A를 이렇게 제거를 하고 결국에는 B, C, D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B를 가지고 상승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매년마다 10%씩 증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증가하면 안 돼요. 보통 이제 B를 투자를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뭐가 돼요? 미래를 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계속 내가 등차적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조금씩 늘어나거나 이런 게 다 알잖아요. 너무나 쉬워요.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가격이 반영이 돼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가치가 싼지 비싼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예. 야 이거 멀티플 하면은 시가총액 1조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5천억이네? 싸네? 라고 매수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오류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제가 초반에도 그런 것들 싼 거 위주로 생각을 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화살표 위쪽으로 올라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냥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퇴보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뭔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주식은 쉽게 올라가기도 힘들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안 좋은 악재들이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정도 수준의 실적 개선이 등차적으로 나온다. 일정 간격으로 조금씩 뭐 10%씩 늘어나거나 그런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 장기 투자를 한다는 생각 갖고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장기 투자. 그럼 우리가 이제 타겟은 결국에는 이 위로 갈 확률이 높은 것들은 결국에는 이 C나 D일 확률이 큰 거예요.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CD 경우에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희박합니다. 다만 뭘 주의해야 되냐? 이 상승 그래프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뭐 1,000억짜리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시가총액이 적어도 2,000억에서 4,000억 사이 정도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CD는 시가총액이 20조, 30조, 50조짜리가 이렇게 성장할 거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조, 3조, 5조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성장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CD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걸 알려면 뭘 봐야 되냐면은 사업 보고서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사업 보고서는 이제 다트에 나와 있죠. 거기 들어가셔서 가동률 보셔야 되고, 그죠? 가동률 보셔야 되고, 공장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인건비 이런 거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보는 거의 핵심은 뭐냐?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나중이 되면은 이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냐 이거예요. 미래 가치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그런 거 상관없고 미래 가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래 가치를 대변하는 거는 결국에는 재무지표는 다 과거의 지표지만 주가는 결국에는 기울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경제 지표는 1년 전 대비 올해 얼마큼 좋냐. 지금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순댓국이 10,000원이다. 지금 작년에 똑같은 날짜에서는 순댓국이 8,000원이었는데 지금 10,000원이요. 그럼 20 몇 프로가 올랐다. 지금 10,000원이었는데 작년에 올해 12,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순댓국이 20% 올랐다. 평균 물가 상승이 다른 것들은 10% 올랐는데 순댓국은 20%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울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도 결국엔 기울기입니다. 근데 내가 보는 거는 여기까지잖아요. 현재 여기. 이 앞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기울기가. 그런데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 주식도 마찬가지고 사업에서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이렇게 늘어나는 데에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늘어나는 한계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온 거예요. 가동률도 거의 80%, 90%가 됐고 공장도 이제 지어야 되는데 공장을 지을 생각을 안 하네. 계속해서 원가 절감을 얘기하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다가 이게 플랫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자동화를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새로운 공장을 지을 때는 조금 더 효율성을 있게 하고, 그게 뭐냐? 예시로 드는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CD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여기 미래에 있지 않아요. 시장 가치를 환산할 때 미래에 있지 않고 현재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작년 대비 현재. 그러니까 이제 얘가 A나 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돈을 못 버는 것처럼 보이죠. 시장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쉽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당장 영업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럼 멀티플로 계산해 보면 야 뭐야 이거 멀티플이 계산해 보니까는 5천억인데 지금 1조네? 1조야 1조. 그 터무니없는데?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계산을 얘가 미래 가치로 뒀을 때 2, 3년 뒀을 때 걔가 나타낼 수 있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얼만큼 개선이 되냐를 가지고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있겠지만은 매출액 성장률하고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이 얼마가 되느냐, 그 다음에 공장 가동률 이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출액 증가 대비 판관비가 얼마큼 증가하는지 판관 비율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판관 비율이 일정하게 증가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보통 매출액과 판관비가 비슷하거든요. 그 비율이 비슷하게 보통 가요. 그런데 한번 이게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판관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판관비가 줄어들. 그러면 그게 이제 효율적인 사업을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판관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A를 제거하는 방법의 하나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조금 제가 예시를 좀 말씀드려보면은 아까 하나마이크로 말씀드렸죠.
여기 하나마이크로는 보면 지금 이미지에 시설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유증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비싸게 산 거죠.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회사 가치로 봤을 때는 지금 얼마의 가치가 있냐고 보면은 이 기업의 지금 재무 비율을 좀 보시게 되면은 보시면은 매출 총 이익률이 한 23% 정도 됩니다. 최대치가.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15%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15%. 10에서 15% 정도는. 그러면 10% 정도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10% 정도를 감안하도 영업이익률이 10% 정도라도 감안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매출액 나중에 가동률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이게 매출액이 미래에 지금보다 1조 5천억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10%면 1,500억이잖아요. 그죠? 1,500억이라고 해서 멀티플 자체가 지금 상당히 싸죠. 지금 7천억이기 때문에 멀티플이 한 6 정도 됩니다. 싸죠. 싼 겁니다. 10 정도 돼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지금 요거 한미반도체도 잠깐 보시면은 한미반도체까지 공장을 가동했을 때 2조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2조. 매출액 2조입니다. 근데 지금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30%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44%예요. 요것만 보지 마시고 재무 비율 들어가서 보시면은 매출 총 이익률이 나옵니다. 요게 지금 보면은 56%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는 요거 감안했을 때는 한 40에서 여기 이제 43%까지 있으니까 40 정도 보시면 됩니다. 40 정도. 그러면 40에 2조니까 8천억. 그죠? 8천억. 좀 더하면 1조. 그죠? 지금 지금 시총이 1조 정도, 10조 정도 됩니다. 그럼 멀티플이 지금 이제 10이에요. 근데 거기에 부채 비율이 20%대다가 영업이익률이 이제 45% 정도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가치가 이게 요거 봤을 때는 엄청 비싸죠. 왜냐면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2,600억이기 때문에 지금 10조면은 멀티플이 50이에요. 비싸 보여요. 40에서 50 사이니까 비싸 보이지만 실제로 이미 나온 데이터로 계산을 해서 환산해 보면은 멀티플이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비싼 게 아니다. 그럼 이제 뭐가 움직이냐? 보세요. 예측 가능한 거에 멀티플을 계산해서 싼 거랑 예측 가능하기 어려운 것들을 미래 가치를 환산해 가지고 지금 멀티플이 비슷한 거랑 비교해 보면 시장에서는 앞으로 호재가 나올 기업들의 수급이 이제 몰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후자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도 앞으로 이런 것들을 환산해서 2025년도에 얼마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게 뻥이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계산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거기에 있어요. 매출 총 이익률도 그렇고 물론 매출액 성장률이 좋지만은 그 사업 자체에 그 순운전 자본을 돌리는 데 있어 가지고 매출 증가율이 상당히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장을 지으면 지을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어서 매출액 늘어난 건 좋은데 이 투자비를 빼먹기가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그 사업은 결국엔 좋은 사업이 아닌 거죠. 더 이상 공장을 지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그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장 늘려가지고 더 팔 수 있다고 해서 계속 공장을 늘리는데 공장을 짓는 비용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왜냐면은 인건비가 오르고 재료비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타당성이 안 나오게 되는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공장 더 지어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없죠. 마지막 예시로 제가 좀 드려보면은 삼성바이오릭스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삼성바이오릭스는 20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거의 3배 성장했습니다. 매출액이. 그쵸? 매출액이 3배 성장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을 보면은 몇 배입니까? 3배입니까? 3배 아니죠. 왜냐면은 공장을 계속 짓기 때문에 들어갈 돈이 많아요. 들어갈 돈이 많습니다. 근데 부채를 늘렸냐? 부채가 줄었죠. 오히려. 부채 비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영업이익률이 28%예요. 이거 28%일까요? 이거 28%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얘의 매출 총 이익률이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은 매출 총 이익률이 현재 기준으로 원래는 35%였는데 몇 가지 올라가요? 48%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미 내가 한 8% 정도의 마진을 남겨놓은 겁니다. 이미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중에 8%가 채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8%가 채워지면은 여기도 8%죠. 여기가 이제 8%가 채워지면은 영업이익률이 42%가 됩니다. 좀 앞에 거 떼가지고 40%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가치로 기준해서 4조 4.4조에 40%면은 1조 8천억이죠. 1조 8천억입니다. 현재 가치 기준으로. 그럼 1조 8천억의 멀티플을 계산해 보면은 지금 가격이 비싸냐? 비싸진 않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아직 매출이 안 나온 게 있어요. 이거 매출에 6조까지 나오거든요. 6조까지 나왔나고 제 생각에 6조까지 나오는데 6조까지 가정했을 때 40%면은 2조 4천억. 현재 가치가 2조 4천억. 근데 지금 72조죠. 그럼 멀티플이 몇입니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산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BCD에서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상승하는 이 기업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좀 준비를 했고, 저도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요게 이 B에 많이 당하고 이 싸다라는 거에 좀 많이 당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요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좀 공유를 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